삼성전자가 플러스 0.1% 상승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1.36% 하락했고 에코프로 머티가 마이너스 11% 폭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플러스 1.1% 상승했고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바닥은 어디일까요? 엔캠이 플러스 15%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 2차전지 관련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어버브 반도체 23% 상승하면서 신고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가온칩스 신고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 HLB가 7% 상승했는데 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온센서 AI 기술 경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지 센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온센서 AI 기술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 AI 두뇌에 삼성 메모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유니캐스트, 이미지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어버브 반도체, 태성, 가온칩스, 픽셀플러스, HPSP 급등세 보였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어제 상한가를 가서 소개해드렸었죠. 12월 19일에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고 추가 상승이 약간 나왔지만 조정이 나왔었죠. 이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도지형 지지 캔들이 나오고 5일선을 올라타고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센서 AI 뉴스 나오면 앞으로도 첫 번째로 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승 조정 상승의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매우 크겠죠. 그리고 월봉을 보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이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유니캐스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숨은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고 23일 그로스 리서치가 밝혔습니다. 유니캐스트는 디지털 홈, 핸드폰, 통신 장비, 자동차 등의 칩을 납품 중이고요. 앞으로 자동차 및 AI 관련 반도체 칩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캐스트 월봉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9,550원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가 다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 진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충남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는 소식인데요. 갈등설이 진화되면서 한동훈 테마주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히토류 시장에서의 가치 사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주로 상신전자, 삼화전자, 삼화전기 등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의료 AI 관련주들 강세 보였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자사 AI 신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런칭했다고 하고요. 루닛은 천여 개의 세계 경제 포럼 회원사 중 의료 AI 기업으로 처음으로 세계 경제 포럼 준회원으로 승급되어 향후 영구적으로 참여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 AI 관련주 DR텍, 라온피플, 노을, 큐리옥스 바이오, 루닛, 코어라인소프트, 신테카 바이오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루닛의 월봉 차트입니다. 작년 연초에는 15,000원이었고요. 13만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사상 최고가 돌파를 4월 달에 했었고요. 그러면서 강세 흐름이 3, 4개월 연속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횡보 박스에 가까운 월봉상 흐름입니다. 작년 의료의 테마 대장주였잖아요. 일봉 보면 작년 6월 20날 돌파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1일에 그 돌파 상한가 종가 부근에서 미니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한 차례 상승이 세게 나왔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최근에 3일 연속 하락이 멈추고 도지
지지성 캔들이 나왔고요. 오늘 오랜만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21선 부근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윗꼬리를 살짝 만들었습니다. 21선 우하향 중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가 있죠. 작년에도 21선 우하향 중에 한번 부딪히고 올라갔지만 한 번 더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5일선 올라타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10월 달에도 역시나 21선 약간 아래에서 한번 눌렸고 다시 한번 21선에서 눌렸다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바닥으로 올라와서 21선 우하향 중에 만난 거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21선을 올라탄다면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AI 시대 개막에 사이버 보안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기술 기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로 센즈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센즈랩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 2월 상장한 이후에 계속 하락하다가 8, 9월에 한번 반짝 상승,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12,000원 부근에서 과거에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12,000원 부근에 매물대 저항이 강한데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말 9월 초에 한 차례 상승하고 그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는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고 횡보하다가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죠. 다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접근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쪽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통상 이렇게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또 한번 조정을 거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조정 이후에 접근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수익 내기는 쉬울 가능성이 높죠. 카카오 피코마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의 연간 거래액이 전 세계 단일 플랫폼으로 유일하게 1,000억 엔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 탑코미디어, 와이랩, 미스터 블루 등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HLB의 간암 치료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병용 투약 약물인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비 미국 FDA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HLB 바이오 스텝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플러스 19%로 마감을 했고요. HLB가 7% 상승했는데 긴 윗꼬리를 형성했습니다. HLB가 24%까지 상승했다가 7%로 마감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월봉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 근접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죠. HLB의 5분봉인데요. 소식이 나오면서 장대양봉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다가 긴 윗꼬리를 만들고 대량거래 터지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고점 대비 순간적으로 급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은 15% 손실인데요. 월봉상 저항이 있고 분봉상, 5분봉상 장대양봉 3개가 나왔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시장에 돈 바치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월봉 주봉 차트를 확인하고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더 가더라도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2023년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 이용 금액이 총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은행이 낮은 금리를 앞세워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며 기존 은행권에서의 머니 무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카카오뱅크가 5.2% 상승했고요. 오늘 은행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MSCI 지수 변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는 편입 후보 주식 중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동 비율이 낮아 편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11%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는 위에서 한 번, 두 번 트랩을 만들었고 21선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오다가 어제 22일 21선을 깨면서 11% 하락했고 그 하락세가 오늘 추가로 이어지면서 이틀간 23% 급락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여러 번 지지되었던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단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률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파동을 보면 고점에서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하락이죠. 그래서 A, B, C 파동의 성격이고요. 이 전저점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죠.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고, 이 부근에서는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반등세가 약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만든다거나 최악의 경우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 흐름, 월봉상 단기 흐름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월봉상 22평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월봉상 22평에서 지지 후에 상승이 나왔고 22평을 살짝 깼다가 아랫꼬리 달면서 상승했고요. 이번에도 이 전저점과 월봉의 22평 그리고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대가 맞물리는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적 쇼크 가능성이 있는데 2월 7일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2월 7일 실적 발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월봉상 22평이 48만원 부근인데 지난번처럼 22년 6월처럼 거기를 일시적으로 깼다가 아랫꼬리 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중요한 자리는 작년에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돌파 후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지가 됐던 자리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지지 나온 자리는 50만원이고요. 그리고 4월에 지지 나왔던 자리, 저항받다가 지지로 바뀐 자리는 47만원입니다.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그런 자리를 깼을 때, 투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꽤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많이 했던 외국인이 일부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을 이용해서 살짝 매수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 1월 25일에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오늘 일단 지난 11월 1일 저점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었죠. 장중 2.76%까지 올랐다가 플러스 1%로 마감했는데요. 그 목요일 실적 발표 나오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특히 월봉상 12년 박스 상단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자리를 일시적으로 깼다가도 아랫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또 월봉의 22평이 같이 있습니다. 실적 쇼크 나오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 상승이 일단 나올 수가 있겠죠. 일봉상 이 전저점이 깨진다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자리는 작년 5월에 전저점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단기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결국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추세 상승이 나왔던 건데, 이 부근에서 실적 쇼크 반영한 이후에 지지가 되면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엔캠이 지난 19일 금요일에 급락을 했다가 11선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오늘 15% 상승했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지난 19일에 사상 최고가 13만 6천 원을 경신했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한 거고요. 거기서는 단기 저항의 힘이 강한 거죠. 30분봉을 보면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요. 13만원에서 여기 저항 받았었죠. 18일날 13만원 저항 받다가 19일날 아침에 돌파 후 그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13만원의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13만 6천원 사상 최고가 저항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처음 올라갔을 때는 단기 저항의 힘이 세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고 대응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상 최고가에서 올라와서 부딪히고 눌리는데 많이 안 빠지고 잘 버티면서 눌리는데 올라오고 눌리는데 올라가고 저점을 지키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돌파하면 그 다음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픽셀 플러스 제주 반도체 볼 건데요. 오늘 장시 작전 핵심 뉴스 관련주를 보면 인텔 야심작 AI 두뇌에 삼성 메모리 심는다. 어제 오버브 반도체가 상한가가 나왔었죠.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정상끼리 드립팀 꾸밀까, 올트먼과 삼성 극비리 회동 예고. 여기 보면 이스트소프트 픽셀 플러스 있습니다. 장시작전에 어버브 반도체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초가가 11% 떴는데요. 그래서 시초가에 VIR가 걸려서 9시 2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픽셀 플러스는 시가가 3%밖에 안 떠서 시가를 지켜봤는데요. 먼저 픽셀 플러스 5분봉으로 자동 일지 차트를 보면요. 시가에 눌렸다가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하고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찰병 보냈는데 바로 깨져서 손절을 했고요. 이게 5분봉이기 때문에 빠지기 전에 산 건지 빠졌다가 올라와서 산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다시 보면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시가 회복하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를 1차, 2차 분할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사실 어버브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를 공략하는 게 좋은데 아침에 VI가 걸리면서 9시 2분 넘어서 시가가 형성됐고 시가가 많이 떠서 다른 종목으로 먼저 매매를 하고 봤는데 여기서 이제 시가를 회복했을 때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다른 거 보다가 놓쳤고 뒤늦게 위에서 단타를 짧게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주 반도체인데요. 제주 반도체 내역을 보면 어제 마지막에 힘이 약해서 분할로 전량 청산을 했었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전날에는 막판에 힘이 좋아서 그리고 일봉상 돌파 천양봉이어서 종가 매수를 했고 어제는 이틀간 급등이 나왔는데 전고점에서 힘이 약한 모습이 나타나서 전량 청산을 했다. 오늘 아침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시가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마지막 매수는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손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하락을 맞게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왔지 시가 아래에서 약하게 움직일 때는 원칙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를 회복하는 걸 보면서 매수하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시가 아래에 있어도 어떤 특수한 조건에 해당될 때는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매매에 대해서는 1월 12일 올린 시가 매매 영상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이렌시스 볼 건데요. 이스트 소프트 월봉 차트입니다. 전에 역회쇼를 만들고 돌파해서 흐름이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죠. 일봉상 강한 상승 1파, 저항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 3파의 후반부의 손을 고점 대비 급락을 했습니다. 항상 큰 상승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매우 큰데요. 이스트 소프트의 1분 봉입니다. 오늘 고점을 형성할 때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1분봉으로 열었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2번 정도 부딪혔죠. 그 자리를 경신했는데 경신하는 양봉이 나온 다음에 추가 상승이 없었죠. 윗꼬리를 만들고 빠졌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왔지만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바로 깨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고점을 경신했는데 경신하고 추가 상승 없이 깨지고 깨졌다. 초미니 쌍봉이고 이렇게도 쌍봉이죠. 트랩 쌍봉입니다. 3일 상승해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트랩 쌍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강한 하락, 약한 반등, 하락 횡보하다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트랩 쌍봉이 나왔는데 그것도 급등 3일차에 일봉상 상승 3파 후반부에 급등 3일차에 트랩 쌍봉이 나왔는데 미련을 갖고 매도하지 않으면 이런 급락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규칙 일봉상 급등 3일차에 분봉상 고점 패턴 만들어지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 합니다. 소나기 피하고 다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렌시스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렌시스 5분봉인데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3% 출발해서 장대 음봉이 형성됐죠. 그러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일단 아침장에는 관망해야 되고요. 하락이 강하고 반등이 약하고 횡보하고 반등이 약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장대 음봉으로 시작한 종목은 일단 매수하면 안 되고 이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봉상 고점을 돌파했는데 다음날 바로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갔다. 트랩 하락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나왔죠. 다시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혹시 나온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유자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나오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팔았는데 더 가는 거 그런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를 해보면요. 인텔 AI 두뇌의 삼성 메모리 탑재 및 갤럭시 S24 탑재 AI 모델 급증 소식에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관련주 유닉 퀘스트 이미지스 어버브 반도체 태성 가온칩스 급등했고
했고요. 한동훈 정치 테마주 상승했고 보안주 센즈랩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연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 상신전자, 사마전자, 사마전기 등 강세 보였고 오랜만에 의료 AI 관련주 디알텍, 라온피플, 큐리옥스 바이오, 루닛 등 상승했습니다. 또한 웹툰 관련주 상승했네요. 오늘의 특징주 유니캐스트, 이미지스, 센즈랩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미지스와 어버브 반도체, 태성, HB솔루션, 가온칩스, 픽셀플러스, HLB, HPSP, 에이펙트, 플리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흐름으로는 분봉 차트를 보면 거의 횡보성 움직임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2,0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05% 강보합. 장 초반에 상승이 약간 있었으나 오후장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외국인 470억 매도, 개관이 60억 매도. 원달러 환율은 5.5원 하락한 1333.4원. 어제 급락했던 상해 증시, 홍콩 증시 반등했고요. 미증시 선물 나스닥 소폭 상승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플러스 0.1%인 가운데 현대차 2.6% 상승, 카카오 2.3% 상승, KB금융 4%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이 1%씩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하락한 가운데 HLB, HPSP, 루닛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 SDI, 신한지주, LG화학,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화학,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퓨처엠.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HPSP, HB솔루션, 에코프로 BM, LS머티리얼즈.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리노공업, LNF, 가온칩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LNF, 큐브엔터, 가온칩스, PSK홀딩스, VT, HLB.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